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내정자로 발탁됐는데요. 역사인식 관련 말과 글에 대한 논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고요. 안개 속에 쌓인 채 흔적조차 못 찾고 있는 유병헌.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진 인물인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창극 후보자는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의외인데요. 인상이 아주 좋고요. 예. 난 기자 출신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지할 줄 알았는데 많은 비평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뭐 기자 출신이어서 뭐 저희들이 비판하고 뭐 비판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문창극 후보자의 그 강연 내용이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VTR로 한번 저희들 정리한 게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네. 우리가 3등 나라에 있으면은 우리는 3등 칸에 타고 있는 승객입니다. 우리가 만일 1등 나라에 있으면은 우리는 1등 칸에 타고 있는 우리는 승객이 되는 겁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쑥이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거야.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어. 친미를 하자 그러는 얘기가 아니야.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남북을 지금 분단시킨 이유가 다 있어. 왜냐? 하나님은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 민족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라 이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점점점 유럽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차례야. 미국도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쓸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하나님의 타치가 있어야지 북한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 파운딩 파더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정치 지도자를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좀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시간 이상 되는 영상의 녹취를 한번 쭉 보고 문창극 후보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를 한번 발췌를 해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역사인식하고는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저는 한국 민족이 아시아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는 것은 예. 사실 자아 비평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속상할 정도로요. 좀 예. 과소평가를 해요. 아, 우리 스스로? 스스로가. 예. 그러나 과소평가 자체는 굉장히 나쁜 거지만 한번 내 자신을 의심해보는 거. 일본이나 중국은 정말 중국 그 자체, 예. 말 자체가 일본 사람은 특히 더하죠.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참 좀 사실 그게 숨은 좋은 점이에요. 비판해서 고쳐나 IMF를 한번 보세요. 네. 일본은 20년 전에 겪었는데 지금까지 허덕거리고 있어요. 예. 우리는 굉장히 아팠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주 잘못한 게 많죠. 예.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저도 원래는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이 1882년도에 조미 계약을 맺어서 1900년도 초에 그 계약을 위반하면서 밀사 조약을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갖고
한국은 일본한테 주고 예.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미국이 식민지를 유발한 것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책임 많아요. 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뭐 게을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지 않고요. 그 역사 속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이시조선 말기에 뭐 난민이 아주 예. 죄송합니다. 이 텔레비상 이름을 상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양반에 비했을 때는 일을 해봐야 양반이 와서 가져가 버리니까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보고 잘못 평가하면 한국 사람 그냥 게을르다. 일을 잘 안 하려고. 해봐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가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면요. 일본이 길도 깔아줬고 다리도 놔줬고 뭐 철도도 깔고 다 저는 사실 국가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예.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일본 경찰의 잔혹감, 3.1운동 예. 이런 걸 다 미국 교계에 보고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일본 사람이 좋은 일 한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좀 성숙해서. 물론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교회에서 많은 대화를 안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저 지금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가서 강연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그거를 지금 오늘 여기서 상영하면 인유한도 아주 전라도 말로 알고 본게 아주 나쁜 놈이더라. 예. 이렇게 한 칼에 사람을 날리기는요. 네. 너무 단순한 거고 그 대답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 총리는 걱정이 돼요. 이제는 누가 할 건가. 정말 예. 나온 사람마다 다 흔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강연들은 누구를 위하냐? 교회에서 했고, 예. 교회 그 신도들이 듣게 입맞게 했고, 예. 그거를 텔레비에 나가서 전개한 것도 아니고, 예. 본인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죠. 이게 네. 교회에서 한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인데 그냥 총리로 인전이 되면 뭐 그런 공직자로서 균형되고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내놨거든요. 내놓긴 했는데 일단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이. 뭐 그 지금 창성동 별관 청문회 준비하는 장소에 뭐 가서 시위도 하고 야당은 지금 좀 전에 박영선 원내대표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만둬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결제 해제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과 야당이 붙으면 누군가가 받고 넘어가고 한 사람을 밟히고 예. 이런 정치 자체 저는 싫어요. 좀 이제 타협안을 내서 주고받고 만나서 마쿠에서 대화도 나누고 근데 이걸 투쟁으로 생각해요. 예. 내가 꺾으면 이긴 거고 내가 꺾지 못하면 진 거고 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특히 야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건가? 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네. 언급인데요. 네.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 뭐 배상 이런 거 요구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칼럼에서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문제만 해도 억울한 점이 비록 남아 있더라도 살만해진 우리가 위안부 징용자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이것이 진정한 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위안부 문제를 지금 이제 아직 위안부 할머니들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이거를 어쨌든 보상하고 예, 보상 문제를 일본이 좀 해결하고 좀 더 사과하고 해야 되는 문제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면 무슨 약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머물러 있지 말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일본이 예를 들어서 독일이 폴란드에 가서 밀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사죄했잖아요. 그런
굉장히 큰 액션이 필요해요. 일본이 그런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안 물어도 돼요. 예. 그러나 이제 일본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집요하게 한국이 계속 그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독일하고 일본하고 너무 태도가 다르고 그럼 좀 일본이 좀 큰 총리가 아주 대단한 총리가 나와서 아시아를 인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 위안부는 전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보상도 보상이지만 우리의 명예회복이에요. 예. 사과와 명예회복. 예. 그게 좀 아직도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 볼 때 자꾸 찡찡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살고, 예. 우리 집안이 여기서 얼마나 일본이 괴롭혔는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예.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참 지독한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만 위안부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도 있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뭔가 좀 종합적으로 그 문 후보자의 어떤 역사관이랄까 이런 거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다. 근데 독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땅임을 천명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또 독도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네. 그렇게 또 입장을 밝힌 게 있고 뭐 사실 일본을 욕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네. 그래서 정반대로 일제시대가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다. 네. 뭐 이런 글도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국 후보자가 본인이 후회하는 말과 글도 많을 겁니다. 그게 조금 뭐랄까 2006년에 쓴 글인데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은 그 전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네.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유괴한 것도 아니고 좀 뭐랄까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급해요. 이제 좀 세월호 사건도 이제 지나갔고 대통령께서도 많은 힘든 일을 겪었고 내각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야여가 조금 자제하고 하나로 좀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저희가 VTR도 만들었지만 그 일제 식민지와 관련된 발언을 차트판으로 쭉 한번 좀 뭐 글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시면 약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창국 후보자의 그 생각이 뭔지.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거는 자학사관이고 친일에 가까운 그런 식민사관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제 뭐랄까 이조시대 말 조선시대 말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어떤 이제 불결 관리의 부패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주로 이제 양반들의 게으름을 지적을 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해놓으면 양반들이 다 수탈해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게으른 민족이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아마 이제 그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조선 양반의 상징은 게으름이다. 미국에서 1년이면 한국 이민 온 사람들이 80% 이상 차를 사고 5년이면 집을 마련하는데 그거는 시대적으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제가 그 원문을 보니까 그 윤보선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윤보선 대통령이 백한 집에 사는 분인데 해외 유학을 갔는데 문학을 공부한다고 했다. 왜 문학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학 공부할 때냐? 뭐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은 뭐랄까 일본 유학생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6.25 발언 얘기도 나옵니다. 6.25 분단 이게 왜 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그러니까 자칫 당시는 공산주의 사상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경도가 돼 있었고 그냥 놔뒀으면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소련, 중국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선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이 우리를 나중에 도와주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지금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친미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종합적으로 그 문창극 후보자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근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까지 오는 것 자체를 지금 야당이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조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기회를 주는 게. 예. 그리고 지금 나라 하나하나 얼마나 기자가 글을 많이 쓰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럽니까? 평범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글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마 10배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것도 미안한 얘기지만 앞뒤를 잘라서 어디 가서 조금 편협적으로 하나의 견해죠. 6.25가 얄타에서 38선을 그 로즈벨트하고 젊은 스탈린이 나누지 않았으면 38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 6.25가 일어난 게 그 나라를 그때 얄타에서 로즈벨트 건강이, 저는 의사인데 건강이 아주 나빴고 예. 양보할 때 스탈린은 젊고 힘나고, 그러니까 사실 얄타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역사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6.25가 또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희생한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시각 하나의 시각이고, 또 이분한테 지금 질문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아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강했으면 내용이 이렇다.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우리가 좀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좀 그분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이 다 아마 나오겠죠. 네.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논란이 되는 어떤 네. 발언이나 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